환경과 기후에 대한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후 낭독회. 오늘은 파브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오늘의 기후에서 최브르로 통하는 자연을 더 깊이,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분이에요. 최성용 작가님의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 이 책 일부분 소개하고 읽어드릴 텐데요. 2022년에 에이도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최성용 작가님은 이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작가이자 숲 해설가이며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뼛속까지 도시인인 뼈시인이다. 뼈시인이라는 말 전 처음 듣는데 몇 시간이고 도시를 걸으면서 관찰하고 탐사하는 것을 사랑한다. 도시를 걷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시민단체에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동을 10여 년간 했다. 최성용 작가님 저서는 여러 권이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생태를 다룬 시티 그리너리, 2020년 올해 청소년 교양 도서로 선정됐던 우리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내일의 도시를 생각해, 이런 책인데요. 정말 도시 안에 있는 자연, 생태에 대한 책들이죠, 다. 저는 최성용 작가님하고 자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자연 관찰 이야기가 유쾌하고 재밌는 거구나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 이 책에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11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자연 같은 자연, 이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규모 있는 낮은 평지가 필요하다. 보통 산이 많은 대한민국 지형에서 낮은 평지는 산과 산 사이 골짜기를 따라 길쭉한 형태를 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은 골짜기에서 모여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렇게 물이 모여서 흐르는 곳 옆에는 평지가 있다. 사람이 모여 살기 좋다. 그래서 대한민국 도시 대부분은 산과 산 사이 골짜기를 따라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비교적 넓은 평지가 있는 큰 하천의 범람원에 자리한 도시에서도 고개를 돌리면 주위는 온통 산이다. 우리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산 옆에 또 물 옆에 살고 있다. 물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단단하고 넓은 평지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습지를 메우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산을 깎아도 인왕산, 아차산, 남산을 모조리 깎을 수는 없다. 서울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백년산, 매봉산, 배봉산, 서달산, 와우산도 그 자락의 상당 부분을 건물에게 내주었으나 아직 산은 산이다. 원래부터 도로인 줄 알고 있는 도시의 오래된 도로 중 상당수는 사실 물길을 복개해서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안양천과 불광천 같은 규모 있는 물길까지 모조리 덮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뚜껑을 걷어내는 하천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 도시에 살아도 가까운 곳에 자연 같은 자연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줄곧 인천과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만 살았던 내게도 자연 같은 자연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다. 면목동 2층 집에 살 때는 100걸음만 가면 용마산이 있었고, 온수동 아파트에 살 때는 아예 아파트 담장이 산과 접해 있었고, 중곡동 반지하에 살 때는 중랑천이 등굣길이었고, 부평동 빌라에 살 때는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만월산, 철길 하나 건너면 부평공원이었다. 산과 천이 아니더라도 나무와 풀과 물이 있는 도시공원은 나름 자연구실을 한다.
자연 같은 자연을 보고 싶다면 조금만 걸어서 산과 하천과 공원을 찾으면 된다. 시 경계에 집이 있다면 논도 훌륭한 관찰지다. 우리 동네가 그렇다. 1883년 개항한 이후 인천은 인천항에서부터 서울은 사대문 안에서부터 사방으로 확장됐다. 그 사이에 낀 근교 농업지역 부천은 시가지가 가득 찬 전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인구 밀도의 도시로 바뀌었다. 인천, 부천, 서울. 인구 1,400만 명의 세 도시가 만나는 김포공항 인근은 경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넓은 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전국 1%의 면적에 27%의 인구가 바글바글 모여 사는 곳. 산도 깎고 바다도 메워서 건물을 짓는 경인 지역에 이런 넓은 농지가 남을 수 있었던 건 공항이 있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여러 지자체가 만나는 경계에 있는 덕분이다. 그 서쪽 끝에 우리 동네가 있다. 경인 지역 최후의 농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미 20여 년 전 서울 마곡의 논이 마곡지구로 떨어져 나갔다. 김포공항 인근의 논 중에 서울 시가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리고 지금 부천 대장들녘은 대장지구가 됐고 인천 계양들녘은 계양지구가 됐다. 우리 동네 논은 계양군에 속해 있지만 계양들녘과는 아라뱃길로 나뉘어져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3기 신도시가 완공되면 김포공항을 빙 둘러쌌던 농지 대부분이 사라지고 우리 동네 외곽의 논과 김포공항과 맞닿은 곳의 논, 이 두 군데만 남게 된다. 그 논의 일부가 우리 집 창문 밖에 있다. 마을 가장자리에 집이 있는 덕분이다. 창밖 풍경은 아파트 담장 안쪽 정원의 근경, 담장 너머 펼쳐진 논의 중경, 20km 바깥에 우뚝 서 있는 북한산의 원경으로 이어진다. 건물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 정원에는 동네 새들이 꽃과 꿀과 열매를 취하는 벚나무가 있다. 정원 밖 길가에는 까치가 집을 짓고 새들이 잠시 쉬어가는 대왕참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대왕참나무 바로 뒤쪽으로 아파트 담장이 있고 곧이어서 논이다. 논 너머에 얕은 구릉숲이 들판의 외곽 경계를 이루고 그 다음 시야에 들어오는 건 저 멀리 북한산이다. 북한산 정상부의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이 날씨 좋은 날에는 바위의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또렷이 보인다. 벚나무, 대왕참나무, 논,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이곳. 특히나 담장과 가깝게 붙어 있는 4개의 논배미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는 곳이다. 그도 그럴 게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바라봐도 관찰이요. 창가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고개만 들어도 관찰이요. 공기가 깨끗한 날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창밖으로 향하니 관찰이 되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크게 노력하거나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관찰로는 창밖 관찰만한 게 없다. 바쁘고 게으른 여러분께도 창밖 관찰을 권한다. 너무도 쉽고 편안하고 볼거리도 많다. 다들 사는 집 창밖에 논이나 북한산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훅. 물론 모두가 시 외곽에 살진 않으니 창밖에 논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논 말고도 자연 같은 자연은 많다. 3년 전 인천 청라의 한 도서관에서 도시 속 생명과 함께 살아가기 이런 강연과 탐방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신 분 중에는 새가 너무 좋아서 청라지구로 이사 왔다는 분이 계셨다.
아파트가 가득한 청라 신도시와 새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청라 신도시의 서쪽 끝은 갯벌이다. 새를 좋아하시던 그분은 청라 신도시의 서쪽 끝에 있는 집에 이삿짐을 풀었다. 매일 창밖에 갯벌을 찾아오는 새를 본다고 말씀하시는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물론 계획대로 개발이 착착 진행된다면 그분의 창밖 갯벌은 앞으로 차츰차츰 메워지고 건물이 또 올라오겠지만 나의 자연 관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 중에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에 인접한 아파트에 사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베란다 탐조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자신의 베란다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신다. 그분이 관찰한 새 중 일부를 적어보면 직박구리, 까치, 큰부리 까마귀, 황조롱이, 참매, 검은 이마 직박구리, 새호리기, 오목눈이, 대륙 검은 집박이, 한국 동박새, 청딱따구리, 붉은 배새매, 파랑새, 오색 딱따구리, 돼지박이, 흰 눈썹 황금새, 꾀꼬리,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맷비둘기, 호랑집박이, 알락할미새, 솔부엉이, 노랑 눈썹 솔새, 노랑 배진 박새, 소쩍새, 큰 유리새, 상모솔새, 노랑턱 맷새, 밀화부리, 방울새, 노랑집박이 정도다. 시가지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공원에 이런 새들이 몰려오고 베란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이런 새들을 볼 수 있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탐조단이란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를 찾아오는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노랑 눈썹 솔새, 흰둥새, 노랑허리 솔새, 되솔새, 울새, 노랑딱새, 긴다리 솔새 사촌, 큰 유리새, 숲새, 꾀꼬리 제비 파랑새 이런 새들이 관찰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알고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 지금까지 최성용 작가님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이었습니다.